천년 전 한반도에는 9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했던 거대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규모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믿기 힘들겠지만 바로 천년 왕국 신라의 수도 서라벌 경주입니다. 신라 전성기의 수도 경주는 그 규모에 대한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당시 경주에 17만 8,936호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호는 가구로 해석합니다. 한 가구당 5명에서 6명으로 계산하면 인구는 무려 90만에서 100만 명에 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약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경주는 당시 당나라 수도인 장안이나 바그다드에 버금가는 인구를 가진 세계적인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콘스탄티노플과 장안, 바그다드와 함께 세계 4대 도시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물론 현대 연구에서는 이 기록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호를 가구가 아닌 사람으로 볼 경우에는 약 18만 명 수준이라는 견해가 있으며 도시 유적 면적상 90만 명이 실제 거주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 크기를 규제하고 도시를 계획적으로 건설하였다는 점, 가축을 일자리 단위까지 세세히 기록해 놓았다는 점, 황룡사 9층 목탑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다는 점에서 90만이라는 규모가 불가능한 숫자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계 추정치인 약 17만 명만 하더라도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장안 다음으로 가는 2위권 대도시였습니다. 일본 나라 시대의 헤이조쿄가 약 1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경주 왕경의 계획 면적은 약 360만 평에 이르렀는데 이는 서울 여의도의 약 1.4배의 크기로 당시로서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신라 경주는 도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국의 조방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도시는 바둑판 형태로 구획되었고 넓고 곧은 도로와 세심한 계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발전된 도시 관리 능력과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임을 증명합니다. 심지어 도시 내에 왕릉을 배치하는 독특한 신라의 관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라 경주는 수많은 탑과 사찰로 가득했고 호화로운 집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연결되는 국제 교역망의 동쪽 종착지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당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활발히 교역했습니다. 아랍 상인들이 신라를 방문하고 일부는 정착하기도 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아랍 자료에서는 신라를 동쪽 끝에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성은 신라 문화에 활기를 주었습니다. 경주는 농업 생산력을 기반으로 한 수공업과 대외무역이 결합된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상교역의 중심지로서 경제적 번영을 누렸는데 당나라와 가장 활발히 무역했으며 일본 및 동남아시아까지 교역망을 확장했습니다. 신라 상인들과 사신들은 산둥 반도와 양쯔강 하류 등지에 신라방이라는 교민촌을 형성하고 당의 인삼, 금, 은 등을 수출하고 비단, 서적, 차 등을 수입하였습니다. 울산항은 국제무역항으로 아라비아 상인까지 왕래했으며 경주 귀족들은 금입택이라 불리는 호화로운 저택에 살 정도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부는 불국사, 석굴암과 같은 대규모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9세기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황해 무역로를 장악함으로써 당, 신라, 일본을 잇는 국제무역을 독점하기도 했습니다. 전성기 신라 경주의 경제력은 동시대 한반도와 주변국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국제무역을 통해 축적된 부는 귀족들의 사치로도 이어졌습니다. 경주는 불교를 기반으로 하려 하고 독창적인 문화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금속 공예 기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주 왕릉에서 발견된 정교한 금유물들은 신라의 뛰어난 공예 기술과 부를 상징하며 유라시아 초원 문화와 토착 요소가 융합된 독특한 황금 문화를 보여줍니다. 동궁과 월지 등은 화려한 궁정 문화를 보여주며 첨성대는 천문학 수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통일신라 시기에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경주 왕궁의 집중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왕은 불교 이념에 기반해 왕권의 신성함을 주장했고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이나 전국의 찰리 파견 등으로 통치의 권위와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신라 경주는 당대 기준의 거대한 규모, 동아시아를 잇는 국제 무역 허브로서의 경제력, 불교 예술과 황금 공예로 대표되는 찬란한 문화적 성취, 천년 왕국의 정치적 구심점으로서 역할, 그리고 아랍 세계에까지 알려진 국제적 인지도를 통해 전 근대 한국 도시 역사의 정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년 전 동아시아의 거점이었던 경주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한 서울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시대적 배경과 기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각 시대의 맥락에서 도시의 특징과 강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경주의 인구는 절대치로는 서울보다 훨씬 적지만 당대에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면적면에서도 경주 완경은 콤팩트한 성곽 도시였던 데 비해 서울은 광범위한 도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당대의 거대 도시, 서울은 전대 미문의 한반도 초거대 도시로 각자 시대를 대표하는 도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라 경주의 경제력을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하면 GDP 개념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국가 예산과 부의 집중도 측면에서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주는 신라 전체의 부가 집중된 곳으로 국가 재정과 무역이익이 완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경주를 주변 어떤 도시보다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대한민국 GDP의 약 20% 이상을 직접 생산하고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이 극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제 영향권을 보더라도 경주는 주변 소국과 교역하며 동아시아 일부에만 영향이 제한되었지만 서울은 다국적 기업과 자본, 글로벌 시장과 연결되어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서울과 경주는 모두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었으며 국가의 모든 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주와 서울의 정치체제는 모두 국가 통치체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경주는 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 군주제의 수도로서 집사부, 화백회의 등 핵심 정치 기구가 위치한 권력 중심지였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서울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최고 기관들이 위치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핵심 무대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경주는 당대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중요한 축으로서 활약한 지역 강국의 수도였습니다. 당과 대등하게 교류하고 일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권은 아시아에 국한되었고 세계사의 주류 무대에서는 주변부에 속했습니다. 반면 오늘날 서울은 전 지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파워 도시 지수에서 세계 6위, 글로벌 금융센터 지수 10위,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글로벌 도시 지수 15위 등 여러 국제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글로벌 도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신라 경주와 현대 서울 이 두 도시는 각각의 시대와 환경 속에서 탁월한 수도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경주는 천년 왕조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긴 고대 왕도로서의 위엄과 가치를 지닙니다. 당대 기준으로는 선진적인 도시 계획과 광범위한 국제 교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 강국으로서 위상을 떨쳤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이자 세계적인 문화와 기술을 선도하는 초현대적 글로벌 도시입니다. 압도적인 인구 규모와 면적, 다층적인 글로벌 영향력, 그리고 효율적인 현대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가 더 완벽한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도시는 시공을 초월하여 한민족의 중심지였다는 공통점을 가지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거울 속에서 도시 발전과 문명사의 흐름을 성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도시연구소에서는 천년 수도 경주와 현대 수도 서울을 비교하며 도시의 가치와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